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잠시 후 10시 서울 수도권 일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합니다. 9.13 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 10시에 이제 정부에서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지난번에 9.13 대책이 나온 지 꼭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오늘 대책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그때 당시 나왔던 대책 이후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9.13 대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제도를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개선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의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에 다주택자들이나 또는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냐 또는 그런 유인이 있는 거냐라고 볼 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합부동산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6월 1일 소유자에 대해서 내년 12월에 합니다. 그러면 15개월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5개월 동안 종합부동산의 상승분이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훨씬 더 크고 또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주택을 매각할 유인이 별로 없는 그런 제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정책인데요. 대출 규제는 또 당장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게 뭐 갭 투자를 한 사람들 다주택자들의 이제 문제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갭 투자 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대출보다는 전세 같은 부분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갭 투자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규제한 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역시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 과열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공급 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을 상회하였고 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500여 개, 약 34만 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 시내 정비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기반 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 호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성동 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의 5곳 1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의 7,5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천 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천 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천 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 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천 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군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 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 변동, 토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올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 호 중에서 수도권 6만 호를 포함한 8만 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19년에는 수도권에서 6천 호, 22년까지 모두 5만 4천 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용도 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 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 체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 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밝힌 이후 한 달여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 5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올 연말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에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후보지로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게 이제 그 후보지 검토 또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협의가 다 끝나면은 그 단계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이크 켜주고 하세요. 예. 고향하고 풍천 안양 그쪽 사이를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우리 서울경제 이혜진 차장님. 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방침인데 잘 안 되면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새 정부 들어서 대규모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과거에 부작용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좀 그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이제 주택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울 내에도 충분한
그 공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제 저희나 서울시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일단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저희 국토교통부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예. 협의가 끝까지 잘 안 될 경우에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국토부 권한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가능합니다. 예. 나머지 하나. 그리고 저 대규모 택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 저희가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8만 호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14개 신규 공공주택 중 6만 2천 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가 54만 2천 호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난 8월 27일 날 저희가 30만 호를 추가로도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이제 쓸 수 있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택지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용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들으셨죠? 예, 그 30곳에 뭐 30만 호 공급 당초에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뭐 대충은 맞습니다만은 좀 일부 조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 물량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메울 수 있는 건가가 관심사였는데 정부의 발표 내용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은 약 한 20만 세대 정도를 지금 서울 인접 지역에 공급을 하고 서울에 당장 3만 5천 세대 정도를 이제 공급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16만 5천 호 정도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1년 그러니까 평균 공급되는 물량을 보면은요. 보통 많은 경우에는 한 70만 세대,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만 세대 정도 되고요. 이게 신규주택 공급 물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 주택 재고의 약 한 3% 정도가 좀 밑도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 20만 세대 또는 뭐 16만 5천 세대 신규 택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런 물량이 갖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에 당장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 한 5년 정도에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공급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선은 급하니까 공급 대책을 이렇게 물량으로 불끄기라는 차원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당장 토지 보상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면은 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밸런스를 갖고 볼 때 이게 당장 이 공급 물량을 이만큼 공급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 수급에 대한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공급 계획 발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살만한 곳에 이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더 지역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지역이 나온 걸 보면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11곳, 뭐 개포동 포함해서 11곳에 약 10,000호 정도를 공급을 하고 또 인천 거만 역세권에 7,800호, 또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5곳에 17,000호를 하겠다. 이런 지역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우선은 서울에 출퇴근을 하면서 자기 직주 근접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부분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임대를 하면서도 그 부분들이 크게 주거에 대한 비용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집을 찾는 사람들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된 입지들 같은 경우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뭐 성동구치소 부지도 그렇고요. 개포동에도 뭐 상당 부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보도에 잘 봤는데요, 방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오늘 발표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지자체와 협의가 예.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후보지들이 발표하면서도 서울 시내에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시켜서 말을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선은 전체적인 틀에 대한 부분 숫자를 만드는 부분들은 어느 가시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틀이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권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주택을 공급할 거다라고 어제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권이 이제 자족도시가 돼서 그게 충분한 그 출퇴근이 직주근접으로 가능한 영역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에 대한 역시 이제 한계로 인해서 자꾸 이제 주택 가격에 이런 왜곡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치단체와 협의 부분, 그 경기도도 자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직권으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서울 시내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계속해서 자치단체와의 협의 부분, 그다음에 유동성 흡수 부분 어떻게 좀 앞으로 시장을 전망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도 그렇고요. 9.13 대책에서도 그렇고 오늘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주택시장 자체 내에서의 문제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 중에 하나라고 또 읽어질 수 있거든요. 1100조라고 하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사실은 투자에 대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번 대책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 9.13도 그렇고 배제된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 자본들은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수익을 찾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주택시장 내에 이런 투자처의 자본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이 있다면 이런 구조적인 틀을 좀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자본시장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택시장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리츠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사실은 주택시장 내 또는 주택시장 외에서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마 자본들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선정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